SNS는요, 비교예요, 비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브레인 트레이너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사회관계의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중독인데요. 이제 나의 또 다른 자아를 생성을 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의 신분 제도와 온라인에서 신분 제도가 또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나의 위상, 나의 영향력, 예를 들어서 좋아요라든지 이런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느껴지면서 그로 인한 쾌락을 느끼게 되는 중독을 볼 수 있는 거죠. 소속감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나이가 어린 학년기 친구들은요, 학교에만 가도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는 소속감을 내가 충분히 느낀다라고 하면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빠질 위험은 덜하죠. 근데 내가 사회적인 그런 기술이 좀 약하거나 사회성이 취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 온라인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역으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사회관계 시스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나의 또 다른 정체성이라든지 나의 그런 자아 만족감, 자존감이라고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공통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충분한 피드백을 받기 원하게 되는 거고, 그때 내가 글 하나, 댓글 하나를 받아봤을 때 얻게 되는 쾌락감이 그런 커뮤니티 중독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가장 큰 거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SNS는요,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비교예요, 비교.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남들은 저렇게 멋진 차를, 저렇게 멋진 가방을 이렇게 하는데,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의 최상의 모습을 보통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이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현실과 온라인상의 나의 모습이 괴리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자괴감을 많이 느끼게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의 우울 요소들이랑도 연관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도 다 그렇지만 내 안에는 여러의 자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의 나의 모습, 가족들이랑 같이 때 사회,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다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표출하지 못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그런 온라인상에서 많이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는 한데 그게 도를 지나치거나 그게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겠죠. 사실 아예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막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는 저는 현대 사회에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관리 감독이라든지 명확한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나의 또 다른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표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만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위한 부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환영이고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요, 결국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약할 때 어른들이 기본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그 부분들을 막아줄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꼭 14세, 13세 이 기준이 무조건 다 효과적인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15세, 16세 친구들도 분명히 피해를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거는요, 오프라인 모임을 좀 많이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나의 모습은 각색이 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모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실제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나의 표현을 많이 하면서 우리 두뇌가 하나의 자극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얻는 그 순간의 모든 자극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그런 중독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한 발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 SNS 중독이 심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겠죠.
그로 인해 내가 나타나는 문제점들, 내가 괴로운 부분들은 환경 설정이 답입니다. 공공장소에 가면 다들 이것만 보고 있죠. 근데 그만큼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외부와 많은 이런 접촉이 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뇌 입장에선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관계의 형성을 되게 좋아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항상 우린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공공장소에 가면 다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는 외부를 차단을 하고 나만의 자극에 이제 몰입이 되는 거죠. 나만의 공간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중독 사이로 넘어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거를 아예 막기보다는요,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런 교육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쉬는 시간이 되면은 항상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여기 한번 노출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만큼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객관화시키자. 자꾸 여기에 의존하기보다 내가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SNS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모든 알람들은 가급적 다 오프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원할 때 들어가서 보고 확인을 하는 형태로 바꿔야지 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